더 들어가면 우리가 해방 놓으면 너는 낙선일 수도 있어도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분을 요구한다면 진심으로 저 같으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반드시 윤석열 심판하고 탄핵 이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탄핵과 수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말로 제대로 지금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다. 바로 정권 교체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민주당 제대로 준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워딩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지분의 요구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지만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비공개해서, 자, 이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렇게 있지만 이런 분들도 우리 민주주의의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성공에 기여한 분들 있으니 꼭 좀 챙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못 알아듣습니까? 왜 이것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데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분 여부가 아니라 다른 상황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둔다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다른 상황이 뭔데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예를 들면은 공천법에서 유죄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혼란이 와서 갑자기 후단협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후단협이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야,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안 돼. 사람 바꿔라고 했던 그 민주당이라는 껍데기를 덮어쓰고 있는 정말로 반민주 세력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오바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유죄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때는 다 이재명을 도와야 되거든요. 이재명이 흔들리더라도 이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데, 야, 이제 어떻게 하노? 떨어질지 모르니까 혹시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대타 없어? 있어? 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 3개월 시한이 있으니까 더 빨리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 라는 주장을 국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주장을 하면서 흔들어댈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느냐. 결론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다. 또는 되고 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릴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보수 언론이 열심히 이 사람들의 확성기가 되어준다든지, 그래서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은 나쁘다, 이재명은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뭐 어디서든지 간에 이제 인용이 돼서 써주는 것처럼. 여태까지 그런 얘기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누구라도 몸값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갈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참 서글프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로 지금 정기현 대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건 너무 저열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고 어디 대한민국 간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사람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못됐다? 너무 나쁘다? 이런 생각을 요즘 가끔 가다가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할피님, 신나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자, 이 논쟁을 우리가 이제 좀 하자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이것이 논쟁으로 정리되고 국민들이 또는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더 심한 혼란이 왔을 때 이것이 요소가 되어서 일종의 기름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요. 불을 확 지르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야,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 없어. 이재명이 왜 대통령 돼야 돼?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어. 민주당한테 맡겨봐. 다 엉터리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데 라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2개를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에 대한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여기에 편성하는 자가 누구냐? 국힘은 원래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봐라 이재명 그런 거 아니야. 대장동에 돈 먹은 거 확실하지. 수천억씩 갈라 나눴다고 하더라 라는 방식으로 할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또 할까? 우리가 뭐 오버랩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제대로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짚어봐요.
만약에 뭐 최대치를 생각해 보면 뭐 후보 교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를테면 뭐 김경순 당권 뭐 김부겸 서울시장 후보 이런 거를 요구할 텐데 요구하면 줄 수 있나요? 아니 그걸 하지 말자고 시스템 공천을 했던 아니 그러니까 것이고. 시스템 공천도 그렇고 경선에서 돼요? 와 노영희님 냉철과 이성적 판단 화이팅 감사합니다. N님.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주관적 방향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열심히 그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받도록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 없으라고 하면 당에서 책임 정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스템 공천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체가 되어서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자 다음에 서울시장은 노영희야.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은 뭐 김계동이야. 이거를 어떻게 거래할 수 있냐고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럼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막연하게 통합을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최소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드러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섭섭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섭섭함을 드러냈다고 저는 보는 쪽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이인데 이것이 거기에서 끝날 것이냐 자 이런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섭섭함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본물처럼 터져나와서 나중에 누가 이기고 지든 관계없이 자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저는 그 의도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섭섭함이 있다고 치면 그것과 그것의 크기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과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100번이라도 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진짜 IMF보다 더 심한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댓글이든 어디든 다 죽으려고 하는데 네. 누구 때문에 일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누가 통화를 하니까 진짜 윤석열 잘못 뽑아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망쳤다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출이 이렇게 해서 역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경기 회복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경기가 침체된 나라가 어디 다 윤석열 때문이지. 어떻게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국민들 때문에 아니면 국제시장의 환경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책 잘못 쓰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처방 못 내놓고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을 욕을 100번이라도 해야 되죠. 마지막에 한두 마디 하면 되죠. 이야기 들리지 않아요. 윤석열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알고 있을 때 더 크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는 지도자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경제가 이럴 때 뭐 어쩌고. 그러면서 설득력 있는 얘기는 잘 안 좀 작은 정치인이 되셨나? 왜 이러지?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재임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되게 존경했고 되게 잘 되기를 바랬고 그분이 개인적인 욕심 같은 걸 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지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 씨를 대통령이 되게 하는 초석을 깔아주고 그 이후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줬어야 될 때 적시적소에 제대로 된 발언을 안 해준 거, 또 내지는 좀 방향을 안 잡아준 거 이런 거는 되게 의아하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그런 친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낙연 전 대표나 이낙연 씨 측에서 그 당시 대선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에서 이제 싸울 때 그때 오히려 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불러일으키면서 회방 놓고 힘들게 하고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중을 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정말 대통령으로 전임 대통령으로서 뭔가 역할을 좀 해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또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렇게는 안 돼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김한교 의원이 이제 그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윤석열
때문에 사실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대선에서 만약에 이번에 지게 된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한 게 박재홍의 CBS 한판 승부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인터뷰가 된 게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더더군다나 될 사람을 밀어주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뭔가 합심을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인재가 누구냐,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겠느냐 이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한규 의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당신에게 쓴소리하는 거 그냥 참아 넘기고 뭐 경쟁하는 거 그냥 받아주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그거는 저는 되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지금 처지하고도 사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거잖아요. 본인이 정말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은 좀 있지만 전 지금 현재 이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좀 따져보고 본인들이 정말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